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전달 4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전달의 세 가지 좌표계에 대한 전도 방정식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설명드려서 수치를 가지고 각각 한 문제씩 풀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열 발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 발생이 있는 경우니까 이제 전도와 열 발생 두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정상 상태를 해서 이쪽은 다 0인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59페이지죠? 페이지 59. 고체 내부의 열 발생이네요. 고체 내부의 2.2-6의 고체 내부의 열 발생. 히트 제너레이션. 우리가 히트 제너레이션을 보통 E 닷 제너레이션으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이것은 다 최적당 라지 E 닷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단위가 위에는 와트가 되겠고 위에는 볼륨이 되겠지. 밑에는 이런 단위를 쓰기로 했고, 그러면 고체 내부에 열 발생이 있는 상황이 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히터, 전기 히터.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히터가 있으면 여기 전기가 흐르면 그 전기 에너지가 EX.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바뀌죠. 열 에너지로. 이 바뀌는 열 에너지는 Q-이라고 하면, 또는 여기서는 E-이라고 했으니까 E-이라고 하면 E-제너레이션은 왜 발생하는 거지? 전기가 여기 전류가 I만큼 흐르면서 여기 물론 전이차가 볼티지가 걸리고, 볼티지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즉 전이차가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 에너지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여기 이제 이 저항의 제곱만큼 곱해진 것이 열로 바뀝니다. 또는 그냥 I 곱하기 요 델타 V가 IR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전압, 또는 요 델타 V는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오음의 법칙인가요? 요거 V는 IR 대입하면 I제곱 R로 계산도 할 수도 있고요.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연력학 실험 듣는 친구들은 딱 좋을 거예요. 이거 제가 연력학 실험에서 이 Q 발생하는 열이 I제곱 R로 계산할 수도 있고 IV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실험 오차 얘기를 했잖아요. 요 각각의 오차가 1%일 때 이식을 쓰는 경우와 이식을 경우에 이 최종 결과의 오차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되고, 현재까지 어쨌든 I제곱 R 또는 IV가 이제 열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고체 내부의 열 발생입니다. 이해됐어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거 말고도 석탄 또는 석유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열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있겠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원자핵 에너지 있죠. 원자력 발전. 예? 원자 에너지, 원자핵 에너지가 핵 분열 일어나면서, 또는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오죠. 열 에너지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계 열 전달 관점에서 보면 그 반응의 결과로서 열이 나오니까 그냥 열 발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총량이 얼마다, 몇 와트가 열이 발생한다, 그 볼륨당 몇 와트가 나온다. 이것만 우리에게 정보를 넘겨주면 우리는 이제 그걸 이런 열 전달 전도 상황에 적용해서 다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이 있다. 그러면 벽의 온도가, 내벽면의 온도가 T1이고 외벽면 온도가 T2일 때, 열 발생이 없을 때, 그리고 정상 상태일 때는 이게
리니어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구해봤어. 이쪽을 x라고 했을 때 이거 구해보면 솔루션이 tx는 ax 더하기 b, 우리 c1으로 했지? c1x 더하기 c2, 이런 솔루션이 되는 걸 알았죠. 앞에서 유도도 해봤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t1, t2 값 대입했을 때 이 cn스트 구하는 것도 연습했고, 지금은 이 내부에 히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유니폼하게 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간주해봐요. 그럼 이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운데 부분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쵸? 요 경계 조건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뭔가 불룩해지겠죠. 이 안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렇게 될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열 발생이 있으면 이 닷 제너레이션이 되면 길이 방향으로 리니어가 아니고 곡선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걸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해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각좌표계에서 열 발생을 고려할 경우, 또 원통좌표계에서, 또 구좌표계에서 이 세 가지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부에 열 발생이 있을 때 그 고체 내의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평면벽인데 평면벽에 여기에 유니폼한 열 발생이 있다. E 닷 제너레이션이 있다. 또는 이게 전기 히터라고 생각해 봐요. 전기 히터, 납작한 전기 히터라고 생각해도 되지. 평면벽 같이 생긴 납작한 히터. 플레이트 일렉트릭 히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여기 내부 열 발생이 있을 때 그리고 요 외부 조건이 있겠지. 이쪽 양쪽에 외부 조건. 외부는 대류 열전달 계수가 있다. 양쪽에. 편의상 좌우 대칭인 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그랬을 때 뭘 구하고 싶으냐면 이 표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면 온도 분포가 아마 이제 좌우의 온도가 같다. 그래서 이쪽 어떤 뜨거운 철판, 초기에 뜨겁게 달구어진 철판, 내부 열 발생에 의해서 지금 달구어진 철판이 있어. 근데 주변에 온도가 T 무한대, 여기도 T 무한대, 주변 온도. 포항제철에서 무슨 여기 그거는 곤란하겠네요. 히터죠. 히터가 이렇게 딱 서 있다. 그리고 주변 온도가 정해져 있고 열 전달 계수 알려져 있고 이런 상황.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됐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정상 상태가 이제 되면 이게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온도 분포가 안 변하는 상황. 이러한 온도 분포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 왜냐하면 열이 계속 제너레이션 되는데 이쪽에서 대류로 계속 시켜줘 가지고 그게 히트 밸런스, 열 균형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온도 분포가 이제 변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쪽 우측항이 0인 상황. 일 때 관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관심 있는 건 이 표면 온도가 관심이에요. 표면 온도가 몇 도가 될까? 또 중심 온도, 이거 맥시멈 T 맥스는 얼마일까? 이런 게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래서 열 발생이 얼마인데 이게 주변 온도 20도씨 공기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은 열 전달 계수가 예를 들어 40으로 식혀지고 있다. 그러면 표면 온도는 얼마냐? 그리고 맥시멈 온도는 얼마냐? 이게 이제 이렇게 평면 벽일 수도 있고 원통일 수도 있겠지? 원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의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선 제너럴하게 한번 우리 교과서에는 일반화시켜서 임의의 형태 해서 내부에서 열 발생이 있다. 열 발생이 있을 때 이 표면 온도 TS와 멀리 떨어진 공기 온도 T 무한대의 관계를 먼저 구하자. 첫 번째로 TS와 T 무한대의 관계를 구하라.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요 센터 온도 Tmax라고 하면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Tmax와 T surface 관계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유도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고체 표면과 주변 온도의 관계를 유도해 봐라. 그럼 뭐예요? 이 내부에서 열이 발생해서 표면까지 오겠지. 그래서 표면에서 이제 대류로 식혀질 텐데 표면까지 온 열, 전도로 표면까지 온 열이 있겠죠. Q닷. 전도로 표면까지 온 열은 뭐야? 결국 내 열 발생률 곱하기 최적이죠. 최적. 열 발생률만큼 표면까지 쭉 올라오겠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얘하고 이 열이 이제 표면에서 이쪽으로 공기 중으로 식혀진다. 그럼 뭐예요? HA 델타 T, HA 델타 T, T 서피스 빼기 T 무한대. 이렇게. 이거 보이나? 끝이어서 보이는가요?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힛 밸런스가 나와요. 내부에서 발생한 열, 최적당 열 발생률 곱하기 최적 하면 여기 내부에서 발생한 열 라지 E 닷 제너레이션 또는 이게 이제 표면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Q 닷 서피스가 되겠지. 그 표면까지 올라왔어요. 표면에서 이 공기 중으로 대류로 식혀진다고 가정하면 HA 델타 T, HA의 델타 T, 서피스 템퍼러처 빼기 공기 온도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TS를 구할 수 있죠. TS는 그러므로 T 무한대보다 얼마만큼 더 온도가 높을 수 있냐면 HA분의 E 닷 제너레이션 곱하기 볼륨만큼 온도가 높다. 예를 들어 여기 20도시라고 주어지고 여기 내부 열 발생률 값을 주어지고 요 사이즈를 최적을 주어지고 그다음에 열 전달 개수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요 열 전달 면적도 주어지면 표면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몇 도 높다. 그래서 40도다, 50도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요 세 가지 직각좌표계에서 표현해 보면 달라지는 것은 뭐야? 직각인 평면벽에서는 V 나누기 A가 평면벽에 대한 V 나누기 A만 집어넣어 주면 되고 그다음 원통에서는 원통에 대한 볼륨과 A로 해서 식이 약간씩 바뀌어요. 그래서 평면일 때는 뭐야? 첫 번째 평면일 때는 뭘로 할까? 평면벽일 때 평면벽에서는 V는 뭐예요? V는 최적. 최적은 여기 단면적 A 곱하기 이걸 L이라고 할까? 우리 뭘로 썼지? L로 썼죠? 우리 책에서 두께를 뭘로 썼어요? 두께를 L로 썼죠? 평면벽. 두께를 2L로 했네. 두께를 2L로. 여기 절반을 L로 잡았어. 그래서 두께를 2L로 했을 때 그러면 볼륨은 뭐야? 여기는 A고 단면적은 A고 A 곱하기 2L 두께가 2L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V 나누기 A는
그냥 2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평면벽에서는 평면벽에서의 내부 열 발생이 있을 때 그 평면벽의 표면 온도는 주변 공기 온도, 주변 유체 온도 더하기 열 발생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은 H의 E 닷 제너레이션에 이제 2L만 살아남는 거죠. 2L 이렇게. 요게 이제 A분의 V예요. 그러니까 굳이 2L 암기할 필요 없이 이 식 하나면 돼요. 이 식 하나에서 평면일 때 최정 나누기 A 구해서 대입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일 때 그 다음에 스피어일 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평면일 때 나와 있고 두께일 때가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A가 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지금 지금 양쪽에서 열전달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쪽 단면을 AW라고 합시다. AW라고 하면 열전달 면적 A는 평면벽의 최적은 2L이가 두께가 2L이고 단면적은 AW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열전달 A 서피스 에어리어라고 씁시다. 서피스 에어리어는 양쪽에 있죠. 양쪽에 있으니까 E 곱하기 AW 이렇게 써야지 안 헷갈리겠네요. 그렇죠? 지금 양쪽에 열전달 면적 양쪽에 있는 걸로 지금 산정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A분의 V는 그냥 L만 되네. L만. 그렇죠? 이거 없어지고 L만.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원통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원통. 원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열 발생이 있을 때 표면 온도 서피스 템퍼러처는 앰비언트 템퍼러처 더하기 HA분의 E 닷 제너레이션 볼륨이다. 이걸 써주고 첫 번째 평면벽이면 평면벽 그 상황을 여기다 써줘야 되겠지. 상황이 있고 요게 이렇게 있다고 치고 단면이 AW라고 하고 근데 요 두께는 2L이라고 했어요. 왜 2로 했냐면 이렇게 대칭이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한쪽만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반지름 절반 두께에 대해서 한쪽만 고려해도 되니까 이제 그걸 상정한 건데 2L로 하고 그 대신 열전달 변적이 또 양쪽에 있죠. 그래서 볼륨은 두께 곱하기 단면적 그 다음에 열전달 면적 서피스 에어리어는 이쪽 면 이쪽 면 그래서 2E 곱하기 AW 이런 상황이 되니까 V 나누기 AS는 그냥 L만 된다. 따라서 평면벽일 때는 요 식이 그러므로 TS는 T 무한대 더하기 H분의 L 하고 E 돗 제너레이션이 된다. H분의 L E 돗 제너레이션 맞죠? E 돗 제너레이션 평면벽 두 번째 원통인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저거죠. 그 히터 같은 경우에 히터에 여기에 지금 유니폼한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면서 주변으로 퍼져가는 거죠. 퍼져갈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볼륨 나누기 A만 AS 서피스 에어리어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죠. 이 원통의 볼륨은 뭐예요? 원통의 볼륨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그러면 R 뭐라고 해요? R5로 해야 되겠네. 바깥 반지름 R5로 하면 이 단면적 파이
RO의 제곱 곱하기 길이 하면은 요 원통의 최적이죠? 최적. 그 다음에 열 전달은 지금 요 서피스에서 일어나니까 서피스 2파이 r 곱하기 L 요 서피스. 그래서 2파이 R0 곱하기 L 이렇게 되겠지.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최적 구할 때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열 전달 면적은 요 표면적이니까 원주 곱하기 L. 그래서 계산 문제 하다 보면 막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같게 처리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2파이 2분의 여기가 2파이 R이지. 2파이 R 원주니까. 그래서 2분의 R0만 남죠. 2분의 R0.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그러므로 TS는 T 무한대 더하기 이제 뭐야? 요거 2분의 R0 하고 히트 제너레이션 볼륨당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쉘 구 쇠구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그 뭐 핵반응이 일어난다. 또는 석탄이다.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 그렇게 했을 때 표면 온도는 얼마냐? 주변 온도가 T 무한대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볼륨 나누기 서피스 표면적. 볼륨은 뭐야? 여기 외경이 R0일 때 볼륨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파이 R 5의 3승. 표면적은 얼마예요? 4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1 R0만 남네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A 나누기 V 여기다가 요 3분의 1 R0만 대입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구에서의 서피스 에어리어는 T 무한대 더하기 3분의 R0 2도 제너레이션. 암기하기도 좋아요. 평면 벽일 두께 2L짜리 2L짜리 평면 벽일 때는 표면 온도는 주변 온도보다 열 발생에 의해서 H분의 L만큼 크다. 원통은 2분의 R0만큼 크다. H가 어디 갔어? H가 따라다녀야 되잖아. 다 지금 H가 빠졌죠? 여기는 H 들어갔는데 여기 H가 빠졌네. EH 열전달 계수 맞죠? 여기도 H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H분의 L, 여기는 2H분의 R0, 여기는 3H분의 R0. 좌표 때문에 그래요. 좌표 때문에. 여기는 두께의 절반. R에 해당하는 거지. R에 해당하는 거. L을 R에 해당하는 값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L, 여기는 R의 절반. 여기는 9는 R의 3분의 1승. 3분의 1승. 이것이 다 특성 길이에 해당하는 거지. 결국에 볼륨 나누기 표면적이니까 특성 길이가 여기는 L, 여기는 2분의 R0, 여기는 3분의 R0. 그것만 다르다. 특성 길이. 만약에 이걸 L 캐릭터리스틱을 볼륨 나누기 A 서피스라고 하면 특성 길이가 평면 벽에서는 특성 길이를 구해보면 L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특성 길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R0가 나오는 거고, 구에서는 특성 길이를 구해보면 3분의 1 R0가 되는 셈이다. 얘가 특성 길이라고 하면, 캐릭터리스틱 랭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면 온도가 주변 온도와 어떻게 주변보다 높은가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중심 온도. 중심 온도는 또 표면 온도보다 더 높을 텐데, 중심 온도는 표면 온도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완전한 정보를 얻는 거죠. 중심 온도와 아까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표면 온도와 주변 온도, 주변 유체 온도의 관계를 구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중심 온도.
그 고체 내부의 온도는 표면 온도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까지 마저 구해야 되겠지. 그럼 마저 구해보면은 우리 책에서는 지금 표면 온도와 원통에 대해서 지금 유도를 해봤어요. 표면 중심 온도라고. 중심 온도 또는 최대 온도 T max와 표면 온도 TS의 관계를 구하라. 유도를 지금 이 전기 히터 같은 거에 대해서 해봤어요. 실린드리컬 코드에 대해서 해봤어. 그래서 다른 것도 똑같이 해보면 돼요. 쉘에 대해서 해볼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유도하는 문제를 낸다면 이제 책에는 실린더에 대한 걸 유도 문제를 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유도하라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좀 더 쉬운 걸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씩 해보면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해보고. 교과서에서는 지금 실린더 원통에 대해서 해봤어요. 원통에서 실린더 내부에 열 발생이 존재해. E닷 제너레이션. 그러면 내부가 뜨뜻하겠죠. 그리고 외부에 이제 T 무한대 때문에 아까 요 표면 온도 TS가 이것보다 살짝 높을 텐데 중심 온도는 더 높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R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래야 되나? 여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온도 분포가 이렇게 이런 분포. 여기가 Tmax. 여기가 TS. 그 다음에 요게 T 무한대. 뭐 이런 관계. 그래서 아까 이것과 이거의 관계는 구했고 이제 여기와 여기의 관계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겠어요? 내부에서 열이 발생한 열이 컨덕션으로 표면까지 쭉 간다. 그렇게 히트 밸런스를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내부에서 요 R만큼 갔을 때 이게 지금 유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열 발생률은 heat generation 곱하기 R만큼 갔을 때의 볼륨. 요만큼 갔다 그러면 그 표면까지 올라온 열은 요 볼륨 내에서 발생한 열이니까 요 하점자 R이라는 것은 지금 이 R이 제로서부터 R5까지 움직일 때 임의의 R까지 왔을 때의 볼륨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열 발생률을 곱한 만큼이 그 임의의 R만큼에 도달했을 때의 열 전도로 도달했을 때 그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것은 이 발생한 것이 계속 지금 열 전도가 되고 있으니까 임의의 R에서의 열 전도식 KAR DTDR과 히트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이렇게 내부 열 발생만큼 전도로 이동 중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까 것은 아까 그 표면 온도와 요 주변 온도 할 때는 표면까지 열 발생으로 구해진 양이 이제 공기 중으로 또는 유체로 빠져나가는 걸 히트 밸런스를 세웠다면 지금은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쭉 이 표면까지 올라온 요 과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R만큼 지금 열이 흘러갈 때 내부에서 발생한 것만큼 전도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열 발생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면은 되죠. 여기 좌변에 이거 써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A는 얼마야? A는 요 2파이R에다가 L. 맞죠? A는 어떻게 돼? 열이 2파이 RL이 되겠지. 2파이 R 곱하기 L. 실린더니까. 그 다음에 DT, D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좌변에 E닷 제너레이션이고 여기 V는 얼마야? V. 최적. R일 때의 최적은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L이 되겠죠. 최적은 아까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2파이 파이 없애고 R 하나 없애고 L 없애고 이렇게 하면은 식이 칸이 별로 없네. 식이 어떻게 돼? 식이
좌변에 DT를 좌변으로 보내고 DTDR을 하고 나머지 전부 우변으로 해보면 마이너스 2K분의 2닷 제너레이션 곱하기 R이 되겠어요. R. R. 이렇게. 이걸 풀어야 돼. 그러면 변수 분리. 마이너스 2K분의 2닷 제너레이션 R dr. 그래서 변수 분리를 하고 양변에 적분, 여기도 적분.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R 제로서부터 T는 T max가 되겠지. 제로일 때에 여기에 R이 제로일 때 R이 0일 때부터 R 제로까지 바깥까지 적분해. 그러면 R이 0일 때는 온도가 T max고 R 제로일 때는 TS가 되겠죠. Surface Temperature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좌변은 TS 빼기 T max가 남고 우변은 이제 여기 그대로 요거 적분하면 2분의 R 제곱이니까 2 없어지고 마이너스 K분의 2닷 제너레이션에 R 제곱이 남죠. 그럼 R5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T max는 TS에다가 얼마큼 더 온도가 높으냐면 저기 K분의 아니 여기 2분의 R 제곱이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4가 남겠죠? 4 잘못했네. 4가 나오죠 앞에. 그래서 Tmax는 TS 더하기 4K분의 2닷 제너레이션 하고 R 제로의 제곱 이렇게 맞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통일 때.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통일 때 구했는데 원통일 때 내부 중심 온도 최고 온도는 맥스는 표면 온도 더하기 얼마나 높으냐 4K의 E닷 제너레이션 곱하기 R 제로만큼 높다. 그러면 이거를 직각좌표계의 평면벽에 대해서 해보면 평면벽 비슷하게 나오겠죠. Tmax는 TS 더하기 얼마냐.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Tmax는 TS 더하기 얼마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해보시면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 여기가 4K가 아니고 2K분의 2닷 제너레이션 곱하기 길이는 L 두께 절반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에서는 이제 6K가 나와요. 6K분의 2닷 제너레이션 곱하기 R0의 제곱 이렇게 아까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뒤에 자 그래서 이제 3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강에서는 열 발생이 있는 경우에 열 밸런스식을 세워서 표면 온도와 그 고체가 열 발생되고 있는 고체의 표면 온도와 주변 온도의 관계를 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표면 온도와 안의 중심점의 온도, 최고 온도의 관계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히터 문제를 하나 냈다. 히터가 열 발생률이 얼마다. 열 발생률 자체도 계산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전류가 얼마가 흘러가고 전이차가 얼마다.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 그것이 열 발생률이니까 그걸 이제 최적으로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최적당 열 발생률 스몰 E닷을 계산해. 그런 다음에 이제 저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식들을 적용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예제 문제가 예제 2-16번이 있어요. 2-16번, 2-17번,
쭉 나와 있으니까 열 발생이 있는 온도 예제 2-16부터 몇 문제 나오니까 이건 노트에 정리해 두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예제 2-16번 한번 같이 간단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엔 바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2장은 더 할 게 이제 없어요. 2장 다음 절에서는 열 전도도가 온도의 함수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하려면 이제 온도 조건에 따라 K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중간값을 평균값으로 취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이제 3장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3장은 이제 정상 상태 열전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면 벽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평면 벽이 여러 층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그 평면 벽에 이 단열재를 사이에 넣잖아요. 그래서 이 벽돌의 K 값은 뭐 0.7 얼마인데 그 사이에 단열재를 스티로폼을 했더니 뭐 0.2 정도 되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있다. 그러면 이 벽 방향으로 열 전달이 이루어질 때 그 이퀴벌런트한 K 값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 층일 때.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열 저항 개념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복잡한 이 전도 문제들 이게 이렇게 병렬 연결이든 직렬 연결이든 상관없이 이 통으로 봤을 때 이퀴벌런트한 컨덕티비티를 구하는 그게 주로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유리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리창을 통한 열전달 유리창에서 열전달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공기층을 두잖아요. 이중유리 또 삼중유리 그러면 현격하게 열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3장에 나오니까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즉 과도 열 전달 문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거기까지 하면 중간고사 볼 때까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진도를 더 나가면 대류 열 전달 일부 좀 들어갈 텐데 어쨌든 최소한 전도 문제는 이제 중간고사 때 다 다뤄야 되니까 지금 2장에 대한 연습 문제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여기다 다 써드렸으니까 그 연습 문제들을 노트에다가 충실히 풀어 놓으셨다가 혹시 오픈북으로 온라인으로 오픈북으로 보게 되면 그 노트 참고하면서 빠르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4주차 열전달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